안녕하세요. 하연지입니다. 네, 보령의료봉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료봉사상인데요. 얼마 전에 37회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의학단체인 사회공헌협의회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공헌협의회 김하숙 고문, 안혜선 중앙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일단은 먼저 이번 대상 정말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회공헌협의회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까? 네. 2006년도 의협 장동익 회장 취임 후 제가 그 당시에 의협 정책이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4개 단체, 즉 보건의학단체장이 모여 사회공헌협의회 협약식을 하였어요. 그 이유는 의학단체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때 중앙위원장으로 네.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금 고문이지만요.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위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회원단체가 회비를 100만 원씩 네. 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500만 원씩 이제 올려서 내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또 남한테 손 벌리면 또 부담스러워들 하시니까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금도 모아서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일단 국내에서도 정말 소외계층 위해서 진료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그 봉사한 곳은 보통 장애인 시술, 노숙자들 또 올 때 갈 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거의 저희들이 찾아서 한 곳이 47곳이더라고요. 거의. 근데 한 곳에 8번씩 뭐 6번씩 간 곳도 있고 네. 또 그냥 한두 번 간 곳도 있고 그런데 그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영락 애니아 집, 영보 자애원, 뭐 이삭의 집, 승가원, 여주 라파엘 등 아주 굉장히 많고 심지어 군 부대에 네. 그 여름에 더운 그런 그 시설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봉사를 주로 많이 의료봉사도 하지만 네. 저희들 단체는 특성상 그 단체 중에서 의료봉사에 속하는 단체도 있지만 거기 속하지 않는 또 단체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노력봉사를 해주시고 또 후원품 전달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꼬박꼬박 모아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자기네들이 뭐를 도와줄 수 있나 그걸 우리가 협의를 해요. 네. 그래서 그 협의한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 TV 무슨 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거를 전부 다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걸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해주니까 시설에서는 저희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회비로 뭐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시설에 갈 때 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디는 1,000 정도를 해줘야 되겠다, 좀 500만 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저희가 500만 원 상당 또 뭐 700만 원 상당의 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목록이 오면 저희가 합당하다 그러면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그 이제 하다가 이번에는 뭐 제세동기 심장 그런 것도 해달라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단체에서 이렇게 또 성금을 모아서 또 시설에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이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또 국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2015년도에 그 네팔에서 대지진이 네. 일어나서 이제 많이 사망자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의협에서 거기 필요한 의약품 키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막 사회참여이사 그 저기 발령 받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 1년 후에 이제 우리가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10주년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아끼었던 회비를 우리가 그 해외 봉사를 가자. 그동안에 우리를 또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이들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그 네팔이 어떻게 됐나, 이제 그 뭐, 보러도 갈 겸 해서 갔습니다. 근데 뭐 되게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는 각 단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봉사 하는 단체도 있지만 아닌 단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해외 의료 문화봉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우리나라 저기 뭐 진료도 이제 우수한 진료도 해주면서 또 뭐 우리 문화도 많이 뭐 우리 놀이도 알려주고 네. 뭐 태극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위선양을 나름대로 한다고 네. 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년 후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데를 찾아서 갔더니 이제 너무 좋아들 하시고 근데 2번 다 갔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뭐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막 각 단체별로 막 갈등이 좀 많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열악하셨어요? 이게 뭐 통신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숙소도 그렇고 물도 우리는 아무 안심하고 먹는데 이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막 힘들었는데 이게 올 때쯤 되면은 그 힘들고 이런 거를 이분들이 다 너무 보람으로 느끼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막 무슨 동지애 같은 네. 것도 생기고 그래서 더 또 돈독해지시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갔다 와서 뭐 단체끼리도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네. 보람을 너무 느끼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활동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작년이 좀 특별합니다. 네. 코로나 네. 사태 때문에 또 해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여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들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진료도 해주고 그런 그 뜻깊은 행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못하니까 참 아쉽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그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 중앙위원장님께서 그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인원 제한으로 해서 물품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의료봉사나 실제 그 우리 회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거는 네. 하지를 못했죠. 그거에 좀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그래서 있고요. 지금 빨리 코로나가 지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죠, 뭐.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먼저 그래서 덧붙이실 저희도 시설에서 이제 최소 인원만 방문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무국을 네. 의협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제 국장님, 팀장님, 뭐 팀원 해서 이렇게 저까지 해서 이제 막 그 최소한 4명으로 가는데 어떤 연락을 하면은 처음에는 송금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근데 의사소통이 전달이 잘 안 된 거 거기는 그렇죠.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그 종로 3가에 탁골공원이 있는데 무료 급식소 네. 근데 이제 식판으로 점심 배급이 안 되는 거야 배식이 네. 그래서 햄버거하고 콜라 이제 햄버거도 막 그분들은 한 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고기도 막 2층으로 들어간 걸로 막 하는데 이게 300개를 한 지점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네가 2지점에서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오면은 둘이
딱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그분들이 봉사활동 한다니까 막 더 잘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도 그러면서 또 뭐 보람도 또 막 느꼈습니다. 네. 협의회 활동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 또 함께 하셨을 텐데요. 두 분 각각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네. 들을 수 있을까요? 고모님이 네. 많으시죠. 부모님 먼저 해주시죠. 네, 많으시죠. 사실 저는 주로 의료봉사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시설마다 가면은 항상 마음이 찡하고 무거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성가원에 갔었는데 거기는 주로 장애 어린이들이 많이 그 시설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그 다운 증후군도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비교적 그 증상이 좀 학교도 갔다 올 정도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심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한 아이는 사지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크멜리아라고 그 사지가 없는 선천성 기형아이예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산모가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임신 도중에 복용을 해가지고 그런 태아를 이제 낳게 됐는데 그게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그런 사실이 일어나 그 약이 당장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기 힘든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보기 힘든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다가갔더니 그 아이는 발가락이 짧게, 발가락이 이게 사지가 전부 짧은데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고 자기 이름도 쓰고 선생님 이름 제가 써드릴게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그 내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숟가락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 발가락에 낀 걸로 그 숟가락질도 그걸로 하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학교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도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왜 많은 사연이 있어요. 은평의 마을에서 2006년 처음 봉사를 갔을 적에 이제 전부 중환자실 회진을 하는데 한 환자가 엎드려가지고 아주 종이짝같이 하얗게 장작같이 굳었어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튜브를 끼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유동식만 먹는데 그 환자가 작년에 은평에 마을 갔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지금 호수를 다 빼고 이 얘기도 대화도 잘하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개무량해서 이제 사진 찍고 덩어리 두들기면서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막 옆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 방에 토주대감이라고 제일 과장이래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그래도 지내는 모습 보고 저 마음은 힘들지만 그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또 무슨 힘이 닿아서 거기에 또 간다면 또 진료를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또 인상에 남는 거는 은평의 마을 2006년도에 첫 봉사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일회용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가늘고 길게 오는 걸 원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지금까지 봉사라는 거는 길게 가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는 가시죠? 물론이죠.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봉사 점수 따려고 왔다가 막 하고서는 그냥 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를 해드리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가늘고 거죠. 길게지만 정말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정말 선명하게 아른아른 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 또 의정부의 이사계집이라고 이제 그것도 보육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한 18세까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내는 데들이 우리가 이제 갔다 오면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뭐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뭐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지만 조금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 원장님이 저희 애들이 요새는 다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를 다 하잖아요. 네. 그 이사계집이 나오면 내가 불우이웃이구나, 소외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헌 활동하고 이러는 게 우리 마음 편하지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 받는 쪽을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들고 또 어떻게 봉사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 봉사 얘기도 해주셨고 그만큼 또 사회공헌협의회가 이제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의 영예를 네. 얻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이 또 15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남다른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상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보령 의료봉사상 시상식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수상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그냥 특별한 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정말 훈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히 저런 상을 우리가 수상한다고 딱 연락이 왔을 적에 정말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벙벙했습니다. 우리도 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이제 교통편이라든가 직장 관계로 서울이라든가 요 가까운 데밖에 못했는데 이제 경기도 강원도 넘어서는 저쪽 중부 남쪽으로 어떤 하루를 잡아서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혜택이 작지만 그런데도 좀 이렇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보다 더 넓은 지역에 넓게 이제 알릴 수 전국적으로 있도록. 이제 좀 이렇게 베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수상 당시에? 네, 저희도 이제 그 고모님은 이제 그 14개 단체 중앙위원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축하하고 막 이렇게 그 멋진 그런 광경을 이제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도 최소 인원만 한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우리가 더 15년에 받은 거는 앞으로 더 가라는 원동력이고 더 우리도 뭐 30년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또 느꼈습니다. 네.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 상이 앞으로의 좀 우리를 북돋아주는 힘이 될 수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의료봉사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의료봉사 특별히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요, 그 의료봉사라는 거는 모든 봉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 의료봉사 하나만 딱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공헌협의회에서 의료인, 비의료인 또 그 몸담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진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의료봉사는 양념과 같은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의료 진료 특히 의료봉사라는 거는 참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사실 고모님도 일선에서 이제 의료 생활 하시니까 또 바쁘실 텐데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지내시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 네. 의료봉사 어떤 그래서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또 가슴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봉사, 뭐 진료 그러면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무의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119만 부르면 몇 시간 안에 다 간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설 같은데, 장애인 시설 같은 데는 의사분이 상주하는 곳이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고모님도 내과 진료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환자를 보지만 이런 시설에 있는 환자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오셔요. 그래서 그 진료를 맡아서 해주셔서 이제 우리 진료를 이제 그래도 아무리 저기 진료를 요새는 이제 그 의료봉사를 좀 그 지역이랑 조금 네. 갈등이 생길까 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건의학단체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진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료를 항상 이제 그 대들보로 해서 가시고 이제 그때 필요한 뭐 또 뭐 치과 선생님 또 네. 그리고 이제 다 해서 가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면은 거기 각 단체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각 단체. 그러면 그게 또 같은 소통의 자리가 돼서 저희가 무슨 따로 무슨 봉사를 간다 그럴 때 간호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오시고 또 그분들이 봉사 갈 때 또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서 서로 품앗이도 되고 네. 그래서 아주 뭐 일거 뭐 삼득으로 뭐 이렇게 잘 저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체끼리 모여서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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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단체 또 똘똘 뭉쳐서 해나갈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연구 논문도 한번 저희들이 또 이제 2번 이 단체를 위해서 연구 논문도 써보고 또 연구 논문 쓰면서 그 전화 통화라든가 그 실제 그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전부 하고 또 그 논문을 가지고 저는 또 국제 그 세계 여자의사라든가 네. 이런 데도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의료봉사와 그 후원품 전달 이게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후원품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 차지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일반 사람들이 사회공헌협의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네. 일반 사람들은 크게 잘 모르는 잘 분들이 모르는 많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의협에 이런 단체가 이게 의협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의학 단체 기관 이런 14개 단체가 합심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 지역적인 것보다 외국을 못 나가니까 대신에 그 시간을 투자를 국내에 좀 멀리 이런 데 나눠서 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좀 네, 넓혀서 전국적으로 말씀이죠. 확대시키고 네. 싶습니다. 14개 단체가 출범했다는 그 최초의 그 단체장을 님들께 지금 현재까지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그 회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원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의료봉사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14개 단체
회원들하고 단체 협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이번에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에도 참석을 꼭 했으면 좋았을 걸 참석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의학단체 그 협회장님과 회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보건의학단체 사회공헌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남하고 다 이렇게 연계를 하는데 정작 우리 의협이 또 같이 시도의사회에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이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회공헌 이건 협의회고 사회공헌 위원회를 한번 그 2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각 시도 의사회에서 공헌 활동한 거를 발표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만 아니었지, 그 사회공헌 협의회 같은 게 이름만 없었지 그 시도에서 다 또 약사회, 간호사 다 거기서 그 지역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 큰 상을 타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의학단체 14개의 단체가 큰 단체인데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대표성을 지닌 봉사단체라는 것에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거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자극제와 같이 분발하여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그 의료봉사에 대해서 이 방송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의료봉사가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의사 선생님 다 마음에는 있어요. 특히 요새는 인문학 강의를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듣고 있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의료봉사는 물질적인 저축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의사에게는 큰 저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공헌 활동을 가거나 그러면은 막 또 언제 오세요? 또 막 또 오세요? 막 이제 이러는 게 또 이제 가슴에 또 깊이 또 이렇게 맺혀서 또 이제 가고 싶은 그런 게 생기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젊은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공헌 활동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막 뭐 선별진료소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막 가시겠다고 그러셔서 이게 이제 우리 다른 단체의 사회공헌 협의회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주축이 돼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공헌협의회 김화숙 고문님 그리고 안혜선 중앙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곳곳에서 의료봉사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 텐데 얘기를 듣고 아마 용기를 좀 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숨어있는 이 의료봉사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